방송 시작. 화학결합. 자, 크게 생각해보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이렇게 만나게 했더니 뻥 쳐져봐. 왜 이럴까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거거든. 근데 너네 왜 화학 반응 일으켰어? 이런 뭐라 그럴까? 우리 되게 불안했거든요. 이런다고요. 봐봐. 불안한 물질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 빵 터지든지 불이 붙든지 막 반응을 하지 막 그래요. 니네 왜 반응해? 그러면 그래야 안정해지니까요가 걔네들의 대답입니다. 자, 이제 C하고 D라는 물질을 준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무슨 일일까? 얘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미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화학결합도 어떤 결합이니까 반응이거든. 화학결합은 그럼 왜 일어나는 거야? 불안정한 것들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불안정한 것들이 만났을 때. 자, 그러면 불안정한 것들이 만나서 뭐가 되려고 얘네들은 결합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합하는 이유가 뭐냐? 원리가 뭐냐? 안정해질 수 있게끔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야 이게. 화학결합이 원래 뭐냐? 안정해지려고 화학결합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정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안정해지는데?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지만 복습할게요. 안정해지려면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집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져요. 그럼 옥텟 규칙은 또 뭐야? 옥텟 규칙이 뭐니? 이건 또 뭔데? 뭔데는 와시죠?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옥텟 규칙이란 자, 원자의 전자 배치도를 그렸을 때 1차 껍질 N은 전자가 2개 들어가면 딱 안정해진다는 거고 2차 껍질 이상부터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안정하다? 8개의 전자가 꽉 차야 안정해진다라는 규칙이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얘들 다 웃고 있죠? 웃고 있다는 건 뭐다? 안정해졌다는 뜻입니다. 2차 껍질 이상부터는 8개가 꽉 채워지면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에요. 옥텟이란 말 뜻이 뭐랬죠? 옥토퍼스, 문어다리 8개의 규칙이에요. 물론 2차 껍질부터 8개이긴 하지만 1차 껍질은 예외적으로 2개고 2차 껍질 이상부터는 8개가 꽉 채워지면 안정해진다는 규칙,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 자, 이걸 만족하면 돼요. 자,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2가지 물질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넌 누구니? 나는 마그네슘이야. 안녕, 마그네슘.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인지 우리 알고 있죠? 몇 번이죠? 이리 조용할 수가. 해봐 빨리. 수헬, 리베, 붕, 탄, 질산, 플레, 남아! 12번째, 그죠? 12번. 그죠? 또는 다른 이야기법도 있지만 어쨌든 12번째라는 걸 알아내야 됩니다. 12번인 걸 알아야 뭘 그릴 수 있다? 이걸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어떤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복습할게요. 요 12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자의 번호라고 표현을 하죠. 원자 번호가 12개라는 건 뭘 의미하죠? 뭐가 12개 있다? 맞아. 전자가 12개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의 수가 12개란 뜻이야. 전자가 12개면 모두 12개여야 될까요? 양성자. 양성자의 개수 역시 이 녀석은 1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다 같은 말이야. 원자 번호를 알면 양성자 수도 알 수 있고 전자 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양성자가 12개면 전자도 12개가 돼야 돼. 왜? 둘이 만나서 결국 중성이 되어야 하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항상 같아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는? 원자라는 녀석은 항상 중성을 떼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쌤 몸도 원자로 되어 있지.
하지만 센 몸은 전기를 띄어 안 띄어? 안 띄어. 난 중성이야. 그죠? 원자가 중성이니까 그것으로 이루어진 물질도 중성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전자수를 알아낸 다음에 이 전자수를 바탕으로 해서 뭘 그린다?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볼게요. 양성자가 12개가 있고요. 전자 몇 개? 12개. 1차 껍질은 몇 개밖에 안 들어가? 2개밖에 안 들어가. 2차 껍질에 몇 개 집어넣어야 돼? 8개 들어가죠. 2, 3, 4, 5, 6, 7, 8. 하지만 몇 개 더 들어가야 돼? 2개를 더 집어넣어야 되죠. 저희는 2개를 3차 껍질에다가 2개를 이렇게 슝 넣어야지 됩니다. 자, 이게 마그네슘이야. 그럼 마그네슘 현재 얘는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해요. 왜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어. 그죠? 마지막 3차 껍질에 8개가 꽉 차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웃어요? 울어요? 현재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왜 울어? 불안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불안하다는 거야. 얘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저 전자 2개를 버려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디선가 전자 6개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간단해요? 버리는 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져요. 나 전자 버릴래! 이거 버릴 거야!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금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좀 특이한 거죠?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금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금속의 성질, 그럼 우리가 단단하다, 전기가 통한다, 뭐 철 같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뭐다? 그런 금속들은 무슨 성질을 가진다? 금속성을 가져. 금속성이 뭔데? 전자를 버리고 싶어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금속들과 비금속 분류했잖아. 금속들은 대부분 다 뭐 하고 싶어한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한번 했던 내용 같긴 한데, 자, 금속 그러면 이제 중딩 버전에서 벗어나서 금속이 뭐야? 그러면 철 같은 거요. 그러면 안 돼요. 금속이 뭐야? 금속성을 가진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금속성을 가진 걸 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제가 전자 2개를 버렸다 칩시다. 전자 2개를 버리려면, 잘 들어. 전자 2개를 버리려면 누군가가 전자 2개를 가져가야 버릴 수 있어요. 혼자 버릴 수 없습니다. 얘가 물속에 들어가든 누굴 만나든 어쨌든 누군가 만나서 전자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 전자를 버릴 수가 있는 거야.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를 받아갈 녀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누가 보인다? 산소가 보이네. 안녕 산소. 산소 원자번호 8번입니다. 그럼 전자 몇 개예요? 8개겠죠. 그려볼게요. 플러스 8. 1차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2차 껍질에 전자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얘는 딱 보니까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그죠? 왜죠? 옥텟 규칙 만족 못했으니까. 그치? 얘는 몇 개의 전자를 더 가져오면 될까? 2개 가져오면 됩니다. 얘도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2개의 전자를 어디선가 끌어서 오던가 또는 6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어떤 게 더 간단해요? 가져오는 게 간단하죠. 얘는 2개니까. 그래서 전자 2개를 가져오고 싶어 한다.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성질은 뭐라고 한다? 반대로 비금속성. 비금속성을 가진 이 물질을 뭐라고 한다? 비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둘이 궁합이 딱 맞아요. 왜 맞죠? 얘가 전자 2개 버리면 전자 2개 딱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궁합이 딱 맞아서 내가 전자 2개! 오케이! 전자 2개를 숑숑 그냥 던집니다. 전자 2개를 이렇게 땅땅 받아가니까 오케이! 되는 거죠. 얘는 전자 2개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들어. 껍질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껍질이 사라지는 거야. 껍질이 사라지면서 껍질이 2개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돼.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는 중성이었잖아. 근데 얘는 전자 2개를 버렸으니까 얘 잘 봐봐. 플러스는 8개인데 전체 전자가 몇 개가 됐어? 10개가 됐죠. 다시 얘는 플러스가 8개인데 전체 전자의 수는 10개잖아. 2개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E-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얘는 전자 2개를 버렸죠. 개수 세볼까? 너 플러스 몇 개야? 12개. 전자는 몇 개야? 10개밖에 안 남았어. 이럴 거 아니야. 전체 전화량이 얼마가 됩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됩니다. 2 플러스. 다시 말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고 전자를 얻었더니 아까는 중성이었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전기를 띠게 된 요 하나하나의 입자를 뭐라고 부른다? 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녕 이온. 너도 이온이네. 정의됐으니까. 근데 얘는 양 플러스 이온이니까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음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양이온, 음이온이야. 이름을 한번 매겨보면 얘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마그네슘 이온이라 불러주고 얘는 산소잖아. 산소가 이온이 되면 산소 이온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는 소로 끝나면 소를 불태워. 어디까지? 소로 끝나면 소를 불태운다는 말은 소를 뭐로 바꾸라? 화자로 바꾸란 뜻입니다. 불화자처럼. 얘는 뭐라고 한다? 산소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소를 불태워라. 꼭 기억하세요. 자, 이 화자가 들어가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화자가 들어가 있네. 이거 음이온 같은 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명명법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이온으로 변하면 얘 웃어요, 울어요? 이제 웃을 수 있어요. 그죠? 나 이제 만족해 이러고 있죠. 옥텟 만족하니까 산소한테 산화이온 넌 어때? 나도 만족해 웃고 있죠. 그러면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웃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 아까 마그네슘이었던 녀석은 불안했잖아. 근데 전자를 버려서 마그네슘 2+라는 이온이 되고 전자 2개를 탕탕 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으로 변하면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야? 마치 전자 10개 가지고 있는 누구? 원자번호 10번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맞죠? 원자번호 10번. 누구죠? 해야 돼? 네온입니다. 네온. 다시 말해서, 야, 마그네슘! 너 이온 됐지? 이온 됐어. 웃고 있잖아. 이러고 있어. 너 그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야? 나 네온처럼 된 거야. 내 꿈이었어. 네온처럼 되는 게. 그죠? 나 네온처럼 된 게 꿈이었어. 네온처럼. 나 네온처럼 되고 싶었어. 네온처럼 된 거죠. 산소한테 물어봤어요. 산소! 야, 산소 너는 전자 2개를 얻더니만 산화이온이 되었더라. 지금 어때? 너 너무 행복해. 이러고 있죠. 야, 너도 누구처럼 된 거야? 나도 전자 10개니까 누구처럼 된 거야? 얘도 네온처럼 변한 겁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얘의 꿈도 누구처럼 되는 거야? 네온처럼. 얘의 꿈도 뭐였어? 네온처럼 되는 거였죠. 누구처럼 되는 거다? 합치면 바로 18쪽. 이미 안정한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은 게 모든 물질의 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처음에 비활성 기체를 미리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비활성 기체. 다른 말로 18쪽 원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헬륨이 있고요. 네온이 있고요. 18번 아르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번 안에서 외울 수 있는 건 이 세 녀석이에요. 세 녀석. 얘네들 전부 다 보나마나 다 안정한 물질입니다. 확인해볼까? 원자번호 2번이니까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그리지 않아도 1차 껍질에 2개 꽉 채우고 있겠죠. 말하지 않아도 하하하하 이미 웃고 있습니다. 그죠? 네온! 너는 10개죠.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8개 꽉 채우고 있죠. 얘도 웃고 있어요. 나도 네온 웃고 있습니다. 아르곤 1차 껍질 2개,
2차 껍질 8개, 3차 껍질도 8개 하면 딱 18개 딱 나오죠. 얘도 이미 웃고 있다니까. 이미 안정합니다. 이미 안정해요. 이미 안정한 녀석이라서 아무하고도 활성화가 안 돼. 이름이 비활성. 나 비활성. 활성이 안 돼. 나 반응 안 해. 이 뜻이에요.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모든 물질이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한다? 저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마그네슘과 산소는 누구처럼 되는 거야?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튬이죠. 리튬 원자번호 3번이거든. 3번이면 플러스가 3개 있고 전자도 3개 있는 거잖아. 1차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얘 일단 웃어요, 울어요? 울고 있습니다. 그죠? 불안해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돼?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간단해요? 7개를 가져오는 게 간단해요? 하나 버리기 간단하죠. 그러므로 얘는 일단 파악할 수 있어요. 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니까. 하나의 전자를 버리면 쟤는 양이온 돼요, 음이온 돼요? 양이온 되겠죠. 전자를 버렸으니까. 중성이었던 내가 전자를 떠나보냈어. 그럼 전자가 부족해지는 거니까 양이온 되는 겁니다. 쟤는 리튬이라는 양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떠나보내서 리튬이라는 양이온, 다시 말해서 하나를 버렸으니까 리튬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뀌면 이 녀석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질의 꿈은 뭐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건데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건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비활성 기체 18족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죠. 18족 원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학결합의 또는 화학결합이 생성되는 기본적 원리입니다. 기본적 원리. 자, 화학결합 원리. 쉽게 말하면 화학결합은 불안정하니까 한다. 첫 번째.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18, 아유, 마침 끊어졌어. 그죠? 왠지, 아무튼, 18쪽. 어떻게 하면 18쪽이라 할까요? 아무튼. 이 억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게 18쪽. 그죠? 이렇게 해서 18쪽과 같은, 이것도 이상하다. 18쪽과 같은, 이상하다. 18쪽과 같은 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학결합의 원리가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러면 화학결합의 종류를 설명할 건데, 이온결합은 이미 저기 적혀 있어요. 다 했습니다. 무슨 이온결합이냐? 봐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그네슘은 무슨 이온이 되었어? 마그네슘 이온이 되었죠. 웃고 있죠? 웃고 있어. 나 이제 안정해요. 이러고 있잖아. 그지? 산소도 산화 이온이 되더니 나도 이제 안정해요. 이러고 있잖아. 둘 다 안정하면 둘이 결합할 이유가 있니 없니? 없어요. 결합할 필요가 없어. 안녕. 마그네슘 안녕. 이러고 있잖아. 그지? 너랑 나랑 다 안정하잖아. 이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연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안녕 너도 이온됐구나 나도 이온됐는데 왜 땡겨 하면서 딱 결합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이온돼서 안정해 웃고 있잖아. 나도 이온돼서 안정해 웃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 무슨 의미지? 하면서 둘이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합니다. 이 힘이 뭐다?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는 겁니다.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이 결합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마그네슘과 산화이온이 결합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마그네슘 이온과 2 플러스 이온이죠. 산화이온이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자 마그네슘 한 마리하고 이온 한 마리하고 산화이온 한 마리가 만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만나는 거니까 어때요? 딱 중성이 다시 되죠. 다시 중성으로 되게끔 결합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한 마리하고 산화이온 한 마리 완성 이렇게 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MgU.
자, 우리나라 말로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생략된 거냐면 마그네슘 한 마리하고요. 산소 한 마리가 생략된 겁니다. 일자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MgO라고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딱 보는 순간 야! 이렇게만 써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파악해야 돼? 너 E 플러스고 너 E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끼리 결합한 거네. 이온끼리 결합한 이 물질을 우린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했다. 이온 결합했다. 이온 결합한 저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집니다. 이온 결합은 결합의 이름이고요. 이온 결합해서 만드는 저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지는 거야. 자, 이온 결합 왜 하는지 알겠죠? 옥텟계층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를 띄었어. 전기 띄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온 결합의 원리가 됩니다. 좋아요. 첫 번째 이온 결합 왜 하는지 이거 갖다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유 결합도 바로 설명할게요. 뭐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공유 결합의 예입니다. 쉬운 것부터 할게요. 수소입니다. 안녕 수소. 원자번호 1번이에요. 그려볼게요. 원자번호 1번이면 양성자 하나 있는 거고요. 전자도 몇 개 돌고 있다? 하나 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저 수소는 그럼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합니다. 그죠? 옥텟계층 만족 못했잖아. 그죠? 불안정해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얘한테 그러면 누가 전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변에 전자를 줄 금속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수소 한 마리가 또 울고 있어요. 나는 전자가 빨간색 전자를 갖고 있다 칠게요. 빨간 전자를 갖고 있는데 나도 플러스 1인데 하나 있으니까 얘도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코만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 누구니?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 우리한테 전자를 줄 금속이 전혀 보이지 않아. 대신에 너도 전자 하나 부족하지. 나도 전자 하나 부족하잖아. 우리 둘이 몸을 붙이자. 다시 말해서 궤도를 공유하는 거야.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너 가까이 와봐. 얘를 가까이 오게 해서 궤도를 이렇게 둘의 궤도를 완전 붙여버립니다. 너 갖고 있던 빨간 전자 여기다 놔봐. 됐나요? 내가 가진 하얀 전자도 이렇게 조금 옮겨줄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얘도 마치 자기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됐어요. 2개 있는 것처럼 됐죠. 천재죠? 이씨. 야, 나 됐어!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오른쪽 얘는, 야, 나도 내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됐어. 그지? 얘도 웃어요. 오호,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웃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거. 다시 말해서 둘이 만나서 뭘 만들었다? H2라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든 거야? 전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지. 전자를 서로 공유한 겁니다. 이런 결합을 공유한 결합,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공유결합. 둘이 공유결합했다. 둘 다 웃고 있죠. 둘 다 웃고 있으니까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둘 다 안정하죠. 안정한 물질이 된 겁니다. 안정한 물질. 어쨌든 분자가 됐다는 건 뭐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일단 안정한 물질이 된 거예요. 안정한 물질이 된 거고. 자,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네는 공유한 결합이 한 쌍의 공유 결합을 형성했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공유한 전자 쌍이 만들어진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진 거야. 몇 개가? 한 개가. 공유 전자쌍 한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쌍이라는 말 뜻은 뭐야? 오늘 여기 되게 많이 하네. 이 쌍은 뭐야? 2개를 말해서 2개. 2개가 한 쌍이야.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전자를 2개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하나 얘 거고 하나 얘 겁니다. 그죠? 서로 따로따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 전자쌍이 한 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구나. 응용 문제. 왼쪽의 수소를 A라고 합시다. 왼쪽 수소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통해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야?
헬륨처럼 된 거죠. 그죠? 마치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된 거니까. 그죠? 또 오른쪽에 B라는 녀석은 어때요? 얘도 누구처럼 된 거야? 헬륨처럼 된 거죠.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공유 결합도 결국은 뭐야? 결국은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자를 공유한 것뿐이야. 결국 모든 키워드는 어디로 접목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그들의 꿈이야. 어떻게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까? 전자를 공유함으로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건데 또 하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얘를 준비할게요. 얘는 누구냐면은 산소예요. 산소. 원자번호 8번 산소입니다. 산소는 플러스 8개 있고요.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릴게요. 6개 있습니다. 6개를 갖고 있어요. 얘는 그럼 일단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하죠. 일단 불안정합니다.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까 마그네슘처럼 자기한테 전자를 줄 금속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보여. 아무리 둘러봐도 금속은 안 보여. 대신에 울고 있는 수소 2마리가 있어요. 이 전자 몇 개 부족하죠? 2개 부족하죠. 쟤네들 전자 하나씩 부족한 놈들이 울고 있네. 어떻게 한다? 너네들 일로 와봐. 한 명씩 끌어들입니다. 수소 하나를 끌어들여서 네가 가진 초록색 전자 여기다 공유해서 너 여기 붙어라. 이렇게 붙여. 나 됐어요. 이거 2개 됐어요. 와, 저 주전자 짱! 이러고 있는 거지. 그죠? 하지만 얘는 이쪽은 된 것 같은데 여기 아직도 울고 있어요. 그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울고 있는 수소를 또 끌어들여. 또 끌어들여서 야 너는 전자 색깔이 뭐야? 나 빨간색이요. 빨간색 전자 가지고 일로 와. 이렇게 들어와 해갖고 얘를 또 자기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됐어요. 나도 됐지롱 이렇게 되지. 네. 2마리 수소를 끌어들여야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뭐야? H 2마리의 산소 하나.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 물 분자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한 거지. 산소도 안정하고 수소들도 다 안정한 거야. 그래서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죠? 마음껏 먹어. 오늘부로 허락할게. 물입니다. 물. 자, 어쨌든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으로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그럼 몇 쌍이야? 한 쌍? 2쌍이지. 공유 전자쌍이 2쌍인 겁니다. 2쌍인 거예요. 2쌍. 자, 기왕 나온 김에 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봐. 이 전자, 이 첫 번째 전자쌍은 누구 거야? 얘 거기도 하고 얘 거기도 하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공유하고 있는 거면 딱 가운데 놓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 산소가 나쁜 새끼야. 어떤 새끼? 나쁜 새끼. 세 번째 욕이야. 나쁜 새끼. 심한 욕이죠. 엄청 심한 욕. 나쁜 새끼. 그죠? 완전 나쁜 새끼야. 뭔 소리냐? 딱 가운데 둬야 되는데 저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 쭉 끌어오는 거야. 그러면 전자쌍이 자기 쪽으로 살짝 끌립니다. 얘도 가만두지 않죠. 살짝 끌어와.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전자를 하나, 여기도 전자 하나를 더 끌어온 셈이 되는 거지.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온 셈이 되는 거지. 자기 원래 갖고 있던 전자 말고 수소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퉁퉁 끌어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소 쪽이, 잘 봐,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전자를 살짝 끌어왔으니까. 반대로 전자를 뺏긴 녀석들은 어때요? 전자를 살짝 뺏겼으니까 아주 살짝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아주 살짝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요.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물 분자는 전기를 띄어요. 살짝. 마치 뭐처럼? 이온처럼.
근데 이온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딱 정해지잖아. 근데 얘는 자기 몸속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는 거야. 특이한 물질이잖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성을 띈다. 극이란 말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말합니다. 약간 극성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해. 전기를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걸 설명하냐면 좀 이따가 이제 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물에다 녹일 거야. 잘 봐. 내가 이온 결합 물질이야. 예를 들어서 Mg2 플러스하고 산소 2 마이너스 결합된 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얘를 물속에 풍덩 집어넣어.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잘 녹아요. 전기를 띤 녀석은 저 전기를 띤 놈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속에 딛다 잘 녹아. 잘 녹아.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를 띄어야 안 띄어요? 이거 전기 띌까 안 띌까? 전기 안 띱니다. 가운데 딱 있죠. 얘도 수소요. 전기 안 띄죠. 전기 안 띄는 물질을 물에다 풍덩 던지면 녹을까 안 녹을까? 잘 안 녹아. 그죠?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있냐 없냐를 결정할 때 전기를 띄고 있냐 띄고 있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 분자가 전기를 띄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게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고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야바. 자, 비활성 기체 설명은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물질인데 전부 다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어디 사용된다? 어디? 광고용 기구. 네온은 간판. 네온으로 만든 간판을 네온사인. 사인이 간판이죠. 네온사인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네온사인 간판이 깨졌어. 빵! 깨졌어. 기체가 막 나오고 있어.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도 돼? 안 도망가도 돼. 왜? 안정적 기체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저 풍선 터졌어. 빵! 터졌어. 와, 어떻게? 도망가야 돼? 괜찮아. 헬륨가스 마시면 목소리가 바뀔 뿐이야. 그죠? 맞잖아. 나만 먹어봤어? 다 먹어봤잖아. 그지? 헬륨 되게 비싸요. 홈플러스 갔더니 헬륨가스 이렇게 풍선 팔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4명이잖아. 4명이 하나씩 사달래. 446, 16,000원 나갔어요. 금방 터뜨렸어. 비싼 거를! 날라가. 하늘로 막 가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이야. 설명했지만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쨌거나 비싸더라고요. 헬륨 터져도 안 죽습니다. 아르곤, 형광등 충전 기체라서 아르곤 기체가 들어있는 형광등 깨져도 크게 뭐 우리한테 치명적인 어떤 그런 가스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체크합시다. 이 18쪽 원소는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랑 결합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혼자서 존재하는 상태, 혼자서도 어떤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체크. 1원자 분자입니다. 1원자 분자. 1원자 분자. 혼자서 하나의 원자 가지고도 분자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18쪽 비활성 기체는 그 어떤 누구와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 맞는 말만 줄줄이 써요.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자연계에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뭐야 무슨 소리야. 아니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은 알겠지. 나중에 맞아 이원자 분자 이런다고 또 혼자서도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억납니까? 그럼 누가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했었죠? 반응성이 엄청 커서 항상 둘이 붙어 있어야 돼. 할로젠. F2, Cl2, I2, Br2. 기억나요? FCl, BrI. 우리 할로젠 원소가, 즉 17쪽 할로젠 원소가 전부 다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했어야 했어. 왜냐면 걔네는 반응성이 너무 커서 둘씩 붙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둘이 둘씩 공유 결합했던 것들이야. 공유 결합해서 땅땅땅땅 붙어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비활성 기체에서는 왜 안정성을 띠는지에 대한 이유야. 우리 다 알고 있어.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뒤늦게 옥텟 규칙이란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알고 있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아까 했죠?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온이 된 거를 대가로를 치고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전하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대가로 치고 E-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온을 표시해. E 플러스가 되고 E- 했더니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게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또 다른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 나 나트륨이야.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11번. 그래서 2개, 8개, 하나. 원자과 전자가 하나거든요. 하나를 버리는 게 좋겠죠? 일단 금속이야. 그죠? 금속 하나를 버리고 누가 가져간다? 염소. 염소는 원자번호 17번. 그래서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7개. 하나가 부족하죠. 궁합이 딱 맞아. 그치? 그래서 나트륨이 버린 전자 하나 버렸어. 1 플러스. 내가 하나 가져갈게. 1 마이너스. 했더니 둘이서 어떻게? 정정적 인력으로 탕 결합한 게 그 유명한 염화 나트륨 소금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모습이에요. 소금의 모습입니다. 얘가 나트륨이고요. 얘가 염소입니다. 염화 나트륨이 형성되는 모습이에요. 전자를 버려서 껍질 사라진 모습이고요.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네들 울고 있죠. 울고 있다가 각각 울고 울고 있다가 전자를 버려서 둘 다 웃게 된 상태에서 결합한 거. 보이네?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이온 결합입니다. 자, 이온 결합 체크. 무슨 결합? 정전기적 인력. 많이 물어봅니다. 이온 결합은 무슨 힘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라는 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공유결합의 원리, 학생이 방금 했던 물분자로 나와 있죠. 공유결합, 나 전자 2개 부족해. 우리도 하나씩 부족한데 울고만 있지 말고 우리 머리를 써보자. 가까이 와! 땅 붙여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2개 있죠. 전자쌍이 2개 있는 거야. 전자쌍이 2개 있는 거고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물분자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산소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야? 네온이죠. 네온이죠. 그러면 수소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야? 헬륨이죠. 근데 이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분자가 형성이 되었을 때 수소와 산소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 아니죠. 얘는 헬륨, 얘는 네온이죠. 뭉뚱그려서 왠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게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시험 문제라고요. 오케이? 낚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데 공유 결합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2개가 부족할 경우에는 너 2개 갖고 와봐. 나 2개 줄게. 이렇게 2개씩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바로 이겁니다. 산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는 얘도 2개 부족하고 2개 부족하잖아. 2쌍을 공유하기도 하는 거야. 이걸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단일 결합에 비해서는 이중 결합이 좀 더 강력한 결합이에요. 근데 얘보다 더 강력한 건 얘입니다. 나 전자 몇 개 부족해? 3개. 나 질소거든. 나도 전자 3개 부족해. 나도 질소거든. 3개가 부족하니까 3쌍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걸 3중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4중 결합은 없어요. 3중 결합이 끝입니다. 4중 결합은 왜 안 됩니까? 그런 건 대학 가서 배우는데요. 궁금해요? 남아. 그래서
이상한 결합, 다른 알파, 베타 결합들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은 3중 결합까지만 가능하구나라고 일단 기억을 합시다. 오비탈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딱 배우고 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갑자기. 자, 물분자 보이지? 물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2개지? 그러므로 이중 결합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봐요. 왠지 그럴싸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결합이 하나 형성된 거고 이쪽 방향으로 결합이 형성된 거야. 즉 방향이 어때요? 서로 달라. 아까 이중결합은 어땠어?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 같은 한쪽 방 이렇게 형성이 돼야 이중결합인 거야. 그럼 얘는 이중결합이라고 부르면 되니 안 되니? 얘는 아니야. 얘는 뭐라고 부를까?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오케이? 구분해야 돼.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겁니다. 라고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것들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 배웠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마지막.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잘 봐. 지구를 구성하는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산화철이 지구에 존재하는데 각각 이 녀석들이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를 물어봐요. 어떻게 판단한다?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금속이 있어야죠. 금속이 전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딱 화학식을 봐봐. 땡땡땡땡땡땡땡땡. 금속인데?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무조건 이온결합입니다. 얘는 어때요? H5 둘 다 비금속인데 CO 둘 다 비금속인데 둘 다 무조건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생명체 안에는 금속이 좀 부족합니다. 볼게요. 생명체 안에는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다 어때요? 땡땡띵띵띵띵띵띵. 금속 보여 안 보여? 금속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금속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두 공유결합인 걸 확인하면 돼요. 보여요? 모두 공유결합. 이게 처음 보는 화학식이 나오더라도 여기 금속이 있나 없나만 파악하면 이게 금속결합이 있는 이온결합인지 금속이 있는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49쪽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시작. 풀고 잠깐 쉽시다. 오늘 열강인데? 왜 이러지?